소길. 우리 소안은 이제 한문으로 해서 소안도 그러거든요. 근데 소자가 바소예요. 장소, 곧 이런 걸 나타내는 바소, 편안한 안. 썸도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풀어보면은 소안도라는 말 그 자체가 소안도, 편안한 섬. 소안도는 편안하다. 편안한 섬은 우리말로 하면 편안한 섬이고 한문으로는 소안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시설이 이렇게 된 게 2002년도에 개공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기념관만 완공이 됐었고 2005년도에 탑까지 이제 완료를 해가지고 이 시설이 지금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안 항일운동 기념관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안도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3대 성지의 소개요.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성지.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디냐? 저기 북한에 있는 북청, 한경도 북청. 그 다음에 경상도 동래. 그 다음에 전라도 소안도 이렇게 해서 3대 성지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그만 섬에서 어떻게 해서 항일운동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단하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태어나신 송내오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로 유학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다녔죠. 서울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쪽 갔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때는 서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학교를 다닌 송내오 씨라는 분이 여기 출신 이몽리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항일운동을 하게 됐는데, 항일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항일운동 단체가 120여 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들이 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지방에서만 이렇게 항일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신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신간회라는 그 조직에 5명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때 중앙에 감사를 맡으신 분이 우리 지역 출신 송내오 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일운동, 그 다음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일운동,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일운동 3개국의 정보가 딱 취합되는 게 중앙 신간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간회 상무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안도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소안도는 그 고급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항일운동을 하고 해서 만시사건 같은 것만 예로 든다 하더라도 저기 유관순이 만시운동에 참여했던 왕원회장터 있죠. 거기보다도 한 달 정도 빨라요 여기가. 그렇게 만시운동이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소안도로 전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소안도에서 만시운동을 한 건 아니고 완도에서 이제 완도 사람들 항일운동 지사들이 같이 모여서 완도 단위로 해서 했던 거죠. 그게 왕원회장터에서 있었던 유관순이 참석했던 그 만시운동이 훨씬 빨랐다는 것. 그것을 중앙에 있는 신간회하고 소안도의 항일운동 했던 선배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됐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안도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섬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가질 수가 있었나, 항일운동 역사를 가질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맞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소안도가 공방견이라 해서 공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세금도 공에서 가져가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적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일파들에게 우리 소안도 땅을 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사도세자, 그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도세자의 5대 손인 이시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개인한테 우리 소안도 땅을 준 거예요. 공에서 관리하는 땅을. 그러니까 소안도 사람들이 친일파들을 미워해도 엄청 미워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소장료 주듯이. 왜? 이시종이라는 사람한테 일본 사람들이 친일파라 해서 소안도 땅을 개인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안도를 반환해라. 우리 주민들한테 그대로 좀 다시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1908년부터 1921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반환 소송을 2021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소송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안도 사람들 품으로 이 땅은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자, 우리 항일 투사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소안도 땅을 다시 소송으로 찾았으니 이분들의 공이 너무나도 고맙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공덕비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 자, 공덕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우리가 소송을 해보니까 법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배워야 되겠더라. 배우려고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저 창고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 건물이 사립학교 터에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건물은 좀 틀리죠. 이제 그때 건물하고 틀리는데 땅은 그대로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923년 6월 10일 날 사립학교를 개교하게 되는데 그 당시 소환도 사람만 한 게 아니고 270명으로 해서 개교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해남 강진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교가 이제 설립되죠. 사립학교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마음적으로는 항일 투사를 길러내는 것이 되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받아고 소송을 해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경찰들이 자꾸 감시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서 그 쉬는 날이 있으면은 같이 쉬어줘야 되고 또 상을 입으면은 같이 또 조의를 펴줘야 되고 또 국경일에는 일장기를 다뤄줘야 되고 지구하고 똑같이 동조를 해줘야 하는데 학교 여기서는 전혀 그런 거 지구가 동조를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4년 만에 1927년 폐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사립학교는 4년간의 운영을 거쳤다가 폐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소송을 13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이걸 운영을 또 4년간 했죠. 그러다 그것만 얼마입니까? 17년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도착하게 흐르는 그 항일운동의 기세가 계속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소환 항일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환도 사람들은 장만한 물결이의 한 점의 그 섬, 항일의 꿈을 싣고 있던 그 하루의 밤, 또 그 엉골치한 기운을 우리에게 또 심어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따뜻한 피를 흐리게 했던 우리들의 소환도의 정신을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환도는 지금 얼마나 살고 있나? 그 당시 그 항일운동이 벌어졌던 1900년대 초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가 여기서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였는데 6,000명이면 보통 6명이죠. 그런데 그 당시 12명도 있고 6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게 뭐 애기들이 보통 6, 7명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나 평균 쳐서 6명 정도가 천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얼마나 있냐? 지금은 2,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개 마을로 이루어진 그런 도서를 가지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덕분인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어느 단위에서는 몇개 안 갈 정도로 주민소득도 높고 아주 훌륭한 기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항일을 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서 문화재는 뭐가 있냐면 상록수림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 339호, 330호, 340호 이렇게 해서 맹산이 상록수림, 미라이 상록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산이 등대가 그 일본 사람들이 상선 서해안으로 건너서 서해안에서 착취를 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철물이라든가 뭐 모든 것을 전부 상선을 통해서 서해안에서부터 일본을 가져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GPS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백기를 전부 안내한 것은 등대였습니다. 그 등대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여기서 간수가 4명이 근무를 했어요. 4명이 근무를 했는데 우리 소환 사람들이 어지간 사람들입니까? 항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습격을 해서 간수들 4명을 살해한 사건. 이것이 당사도 등대 그 항일 사건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간수들 4명을 살해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전쟁에서도 4명 죽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그만 그 항일 투사들이 몇 명 안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간수들 4명을 살해했으니까 대단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때 일본이 간수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습격을 한 겁니다. 새벽에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고